시우쌤의 수학 개념사전. 오늘은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다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 우리 동류항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친구들 더하고 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차식의 덧뺄셈까지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동류항이라는 친구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동류항은요,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동류가 같은 종류의 항,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동류항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해야지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가?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차수도 같아야 돼요. 문자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이거 중요한 건데, 상수항끼리 서로 동류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류항 한번 볼게요. 뭘 보고 동류항이라고 하는지. 식에서 동류항을 모두 말하라고 하고 있어서 모두 말해볼게요. 동류항이 뭐라고 한다고요? 일단 문자가 있어요. 그 문자랑 그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서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번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 항이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있는 거예요. 4개의 항으로 연결된 다항식이고요. 그럼 여기서 동류항을 한번 찾아볼게요. 동류항이 얘는 첫 번째 항을 보시면 얘는 문자 볼게요. 문자가 A고요. 차수가 1차죠. 두 번째 항을 볼게요. 얘는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고 수로만 이루어진 이런 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상수항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 번째 항 볼게요. 세 번째 항은 문자 요걸 보셔야 돼요. 이 A가 문자가 A고요. 그리고 A에 대한 1차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2A랑 그리고 4분의 A가 서로 동류항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동류항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2A랑 4분의 2는 동류항이고요. 네 번째 항을 볼게요.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죠. 얘를 상수항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수항끼리 서로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끼리 동류항, 핑크색끼리 동류항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류항 할 때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문자가 같아야 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은 동류항인가요? 동류항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류항은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그 문자에 대한 차수도 같아야 돼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문자 XX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자에 대한 차수가 서로 다르죠.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도 같아야 되고요. 그 문자에 대한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번외로 예를 들어 2xy 제곱이라는 하나의 항이 있고 마이너스 x 제곱 y라는 항이 있어요. 얘네들은 동류항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문자 x 있고 x 있고 y 있고 y 있고 문자가 x, y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달라요. 얘는 x에 대한 1차고 얘는 x에 대한 2차잖아. 달라요. 그리고 얘는 y에 대한 2차고 얘는 y에 대한 1차잖아요. 달라요. 이렇게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도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2번 볼게요. 막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고요. 맛이 간 문제가 아니라 잠깐 쉬는 타임? 잠깐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봤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2번 볼게요. 그 다음에 동류항 찾을게요. 얘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그럼 동류항 한번 찾아볼게요. 6y 이 친구는요. 문자가 y고요. 차수가 1차예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는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인 이 플러스 4y는 문자가 y고 차수가 1차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6y랑 여기 있는 플러스 4y랑 서로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항인 플러스 3은 수로만 이루어진, 문자 없이 수로만 이루어진 상수항이죠.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 상수항끼리 서로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 다음 주어진 두 항이 동류항이 아닌 까닭,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왜 아니겠니? 를 보니까, 첫 번째, 4랑 4x는 얘는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고 얘는 문자가 x가 있어요. 안 돼요. 얘도 문자가 똑같이 x가 있든지 얘는 x가 똑같이 없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다르죠. 문자가 굳이 이유를 얘기하자면 문자가 다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문자가 다른 케이스. 왜요? 얘는 문자가 x고요. 얘는 문자가 y예요. 둘 다 1차, 1차이긴 하지만 차수는 같긴 하지만 문자가 달라요. 그럼 이때도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 3번은 마찬가지가 아니죠. 어쨌든 동류항이 아닌데 왜 동류항이 아니냐면 문자는 A 똑같아요. 하지만 그 A에 대한 그 문자에 대한 차수가 서로 달라요. 얘는 1차고 얘는 2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류항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문자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 문자에 대한 차수도 똑같아야지만 동류항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상수항은 상수항들끼리 동류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을 계산하시오 전에 우리는 이 동류항의 덧셈 뺄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차식의 덧뺄셈 할 텐데 그거 할 때도 매우 베리베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동류항끼리 모은 후 동류항의 개수끼리의 합 또는 차를 구하여 문자 앞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직접 우리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얘는 답을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항이 하나,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항이 동류항인지를 볼게요. 문자 둘 다 A고요. A에 대한 차수 1차 똑같기 때문에 동류항이에요. 그럼 이렇게 동류항끼리 더해 주실 때는 더하기가 가능하거든요. 더해 주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개수 있잖아요. 개수에 대해서도 배웠죠. 이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주세요. 지금 더하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5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셈이거든요. 오케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분배 법칙 우리 배웠었죠? 분배된 결과로 봐주셔도 돼요. 분배된 결과인데 분배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첫 번째 항에는 A 그리고 두 번째 항에도 A 지금 동시에 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A로 묶어내 주시고 괄호해서 여기는 A가 나가니까 4만 남고 여기 두 번째 항 플러스 5에서 A가 나가니까 5가 남고 걔네들 이제 더하기로 연결을 해준 셈이죠. 그럼 여기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을 해줘요. 4 더하기 5는 얼마인데? 9잖아요. 그래서 9 곱하기 5 앞으로 이제 곱하기 5 생략을 해서 나타낼 겁니다. 생략을 하고 9A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량끼리 더하고 빼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X로 묶어내고 그리고 여기 곱하기 5 생략을 해서 괄호 안에 X 묶어내니까 여기는 6이 남고 뒤에 항에 X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8이 남고 마이너스 8. 이게 동명이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명이기 때문에 빼기가 가능한 겁니다. 얘는 X고 차수가 1차, 얘도 X고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동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로 묶어내 주셔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명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혹 이런 친구도 있어요. 6x 빼기 8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동류항이 아니거든. 항이 하나, 두 개 항이 있는데 이 두 개 항이 동류항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는 문자가 있고 하나는 문자 자체가 없잖아요. 동류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문자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 차수도 서로 다른 케이스거든요. 문자도 다르고 차수도 서로 다른 케이스가 돼서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어떻게 더하기 빼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6x 빼기 8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1차식의 덧뺄셈이기도 한데, 자, 동류항끼리 동류항을 먼저 찾아줄게요. 동류항이 뭐 있느냐? 2x랑 마이너스 8x랑 동류항이고요. 상수항끼리 동류항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7과 마이너스 4가 서로 동류항이에요. 그럼 더해볼게요. 2x 더하기 마이너스 8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xx는 따로 떼고 앞에 있는 요 개수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개수만 2 빼기 8이라고 바로 하시면 돼요. 요거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럼 2 빼기 8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곱하기 x. 곱하기 6 생략해서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네들끼리 계산을 한다. 그럼 7 빼기 4는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원래는 선생님이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한 거긴 한데 막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좀 풀었으면 얘네들 교환 법칙에 의해서 2x 빼기 8x 더하기 7 빼기 4에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신 게 얘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주셔야 맞으나 근데 조금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바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계산이 조금 익숙해지면 요렇게로도 충분하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 전에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동류항 먼저 찾아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a, a에 대한 1차 플러스 7a, 또 a에 대한 1차 마이너스 a가 서로 동류항이에요. 그죠? 그럼 동류항의 앞에 개수끼리 그냥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7 빼기 1 괄호 닫고 a로 묶어낸 거니까 a.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서로 동류항이라고 했었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은 서로 동류항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 적어볼까요? 1 빼기 3 더하기 1. 그럼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7은 플러스 4가 되고요. 4에서 1을 빼면 3 되죠. 그래서 3a가 되고요. 얘도 혹시나 이제 교환 결합 법칙을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면 얘네들 자리 바꿔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시고 플러스 7을 해주셔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 얘는 앞에 거 먼저 순차 계산할까요?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 1을 더하면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3a 빼기 1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